자, 아이오페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 현재로서는 최고의 모공관리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레티놀 제품 중 모공관리에 제일 좋을까? 이게 진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 레티놀 1등이라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얘랑 딱 붙여 비교해보면 어떤지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레티놀이 진짜 모공관리에 더 잘 맞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히 뭐가 더 비싸냐, 뭐가 더 유명하냐, 이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레티놀 제품이긴 하지만 애초에 만들어진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레티놀 설계 방향. 세 번째, 자극도와 입문 난이도. 네 번째, 모공관리에 더 유리한 타입. 마지막으로 결국 누구에게 더 잘 맞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덜 헷갈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 먼저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은 이미 벌써 이름부터 방향이 보입니다. 레티놀도 들어가 있지만 핵심은 시카 그리고 흔적이에요. 즉, 이 제품은 트러블이 지나간 뒤 남는 흔적,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 레티놀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써봤을 때는 흔적 효과는 솔직히 잘 못 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은 조금 더 방향이 분명합니다. 이쪽은 단순 진정보단 피부결, 탄력, 모공 같은 구조적인 고민 쪽에 더 무게를 둔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흔적과 진정 중심은 이니스프리, 구조 관리와 모공 관리는 아이오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레티놀 설계 방향. 여기서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레티놀은 그냥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로 끝나는 성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설계됐는지, 얼마나 꾸준히 쓰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피부의 고민에 맞춰 만든 제품인지예요. 이니스프리는 레티놀 입문용에 가깝습니다. 레티놀을 써보고 싶은데 너무 자극적이면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에게 맞는 방향이죠. 반면 아이오페는 레티놀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트러블 흔적 관리보다는 피부결, 탄력, 모공처럼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에 접근하려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레티놀이어도 이니스프리는 부드럽게 시작하는 레티놀, 아이오페는 목적이 더 분명한 제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극도와 입문 난이도.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레티놀 어떤 거 써야 하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니스프리가 더 입문자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카가 같이 들어있고 전체 제품 방향 자체가 예민한 피부나 흔적 케어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오페는 조금 더 레티놀 자체의 목적성이 강한 제품이라 피부에 따라서는 초반에 건조함이나 예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무조건 자극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레티놀을 처음 쓰는 사람이라면 이니스프리가 심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쉽고 이미 레티놀에 어느 정도 익숙하거나 모공, 피부결 개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아이오페 쪽이 더 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문 난이도는 이니스프리, 목적성은 아이오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짜 모공 관리에 더 유리한 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둘 중에서 진짜 모공 관리에 더 유리한 건 뭐냐?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공 관리를 단순히 피부가 편안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피부결, 탄력, 구조 관리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조금 더 유리한 쪽은 아이오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공은 단순히 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질, 피부결, 그리고 피부를 잡아주는 힘까지 같이 봐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니스프리는 트러블 흔적이나 예민한 피부 쪽에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내가 진짜 모공 때문에 이걸 고른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아이오페 쪽이 더 목적에 맞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래서 누구에게 뭘 추천할까?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은 이런 분들에게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 레티놀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인데 조금 더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반대로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은 이런 분들에게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모공이 진짜 너무 고민이신 분들, 피부결과 탄력까지 같이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 레티놀 제품을 조금 더 목적 있게 고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무조건 비싼 제품이 더 좋다,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레티놀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작용하는 성분이 아니고 피부 상태, 장벽 상태, 적응 정도에 따라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피부인데 무리해서 강한 방향으로 가기보단
지금 내 피부가 어느 단계인지, 어떤 상태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나는 진짜 모공이 너무 고민이다. 트러블 흔적보다는 코나 나비존 이런 부분에 피부결이 더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목적성 있게 설계된 제품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을 좋게 보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단순히 레티놀이 들어갔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공, 피부결, 탄력같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는 부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공은 피지 제거만으론 한계가 있고 결국 피부결과 구조를 같이 봐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둔 제품이 확실히 더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레티놀 계열은 원래 초반에 건조함이나 예민함, 약간의 각질이 올라올 수 있고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내서 많이 바르기보다는 적응하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도 나는 모공 쪽이 핵심 고민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분명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은 결국 남들이 많이 쓴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내 고민에 더 맞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앰플과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을 모공관리 기준으로 비교해봤는데요. 결론은 둘 다 레티놀 제품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입문과 진정 쪽은 이니스프리, 모공과 피부결 중심이라면 아이오페. 이 기준으로 보시면 훨씬 덜 헷갈리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레티놀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처음 시작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공관리 루틴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계속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밑에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